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그 34번째 시간 동학 농민운동이고요. 동학 농민운동은 페이지는 교재 305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동학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동학 쪽에서 시험 문제는요, 쉽게 나올 때는 그냥 동학의 전체적인 얘기, 동학은 어떠냐, 이렇게.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 주제에 집중돼서 출제가 된다면, 뭐 한 장 넘어가시면 있죠. 306에 있는. 우리 근현대사 개항기 들어가서 A급 사료라고 칭하는, 제가 이제 A급 사료라고 칭하는 것은 빈도가 높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지문으로 빠져서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그게 바로 패전개혁안이에요. 자, 근데 그거 문제들보다도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순서 문제가 되겠죠. 순서 문제. 그래서 순서 문제는 일단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그거를 한번 따져보면서 볼게요. 네, 요걸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페이지는 309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다는 것은, 혹시나 이쪽 정리를 뭐 어느 전투는 몇 월 달, 어느 전투는 몇 월 달 이렇게 외우셨으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요, 어떤 거는 일자별로 나타나는 사건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 외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순서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기준점을 잘 정해 놓으시면 좋고요. 기준점.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동학의 메인 운동은 1894년에 터지는데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가장 먼저 1단계는 불만이 쌓인 농민들이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처음에는 말로 하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뭐 축창 들고 덤비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는 뭐냐면요. 제일 먼저 1단계. 1단계는 집회 형식이에요. 집회. 이 집회 형식이 본 게임이 우리가 몇 년도였냐면 94년도면은 그 앞에 있었던 92년 3년 겨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때 있었던 게 뭐 삼내 집회나 보훈 집회나 중간에 껴있는 뭐 경복궁 복합상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들고 일어날 텐데, 처음에는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에서의 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집회,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고부 지역에 있었던 밀란이 되는 거죠. 고부, 밀란. 그리고 우리 밀란이 항상 일어날 때 보면 밀란의 핵심은요, 밀란의 핵심은 탐관오리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 주도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탐관오리가 조병갑이라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저항했던 인물이 전봉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부밀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 단계가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들고 일어난다. 그게 바로 봉기가 되는 거죠. 봉기.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봉기에는요, 1차 봉기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2차 봉기가 있는데, 중간에 돌발 상황이 하나 있는 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기습 점령을 하고 이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단계 봉기는 1차 봉기, 그 다음에 2차 봉기, 중간에 뭐가 있다? 일본의 돌발 행동, 일본의 준동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봉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단 백산이라는 데 집결을 해서 관군이랑 싸울 텐데, 1차 봉기의 전투는 황자 들어간 전투예요. 황토현, 이어서 황용천. 두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주성을 공격해서 장악을 했다. 이게 농민군의 승리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동학이 이긴 겁니다, 여기서. 관군을. 자, 근데 동학이 승리했다 싶었는데, 이 당시 민씨정부에서 뭘 하냐면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우리 집안 싸움에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다고요. 그래서 민씨는 항상 우리가 앞에 있는 이모군란 때도 그랬고,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부른 게 청나라예요, 청나라. 자, 그래서 이때 청나라를 호출하는데, 청나라가 5월 5일 날 아산만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 날 5월 6일 날 일본이 인천항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본이 인천항으로 들어올 때 이 사유를 묻는데, 왜 들어왔냐 그러면 이때 있었던 게 갑신정변 결과 텐진조약이죠. 자, 그래서 양국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다급해진 정부가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을 맺자.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에요. 이게 1차 봉기 내용이에요. 이 전주화약 당시에 농민군이 주장했던 A급 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농민군의 패정개혁안이란 거고, 이게 이제 안에 내용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농민들은 집강소를 만들고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만든다. 이게 1차 봉기의 끝입니다. 자,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데, 일본이요, 일본이. 개혁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경복궁 점령하고 이틀 있다가 뭘 하냐면, 이제는 아산만에 주둔한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경복궁 장악한 상태에서 갑오개혁 1차가 시작되고요. 전쟁은 전쟁대로, 갑오개혁은 갑오개혁대로,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 개혁의 강도를 이제 2차로 돌리는 거죠. 2차로. 그죠? 2차는 이듬해까지 넘어가고요. 청일전쟁도 이듬해로 넘어가서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일본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 동학은 뭐 하고 있느냐? 동학은 경복궁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갑오개혁이 추진 중일 때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2차 봉기죠. 2차 봉기. 그죠? 이 2차 봉기는 마지막 전투가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동학은 정말 고마운 게 딱 1년 만에 끝나요. 1년 만에. 이건 어차피 예비 단계고요. 진짜 본게임이 94년 1월 달에 고부밀란인데 그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우금치 전투 11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그해 시작해서 그해 딱 끝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왼쪽에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느 줄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안의 순서를 따지시는 거예요. 네, 그 안의 순서를. 자, 그럼 보면 우금치 전투는 2차니까 뒤로 빼고요. 전주화약, 황룡촌, 교정청, 궁극기무처 쭉 나와 있는데 일단 1차 봉기에 해당되는 게 디귿하고 니은이죠. 그렇죠? 그래서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점령 이후에 뭐가 있었다? 전주 화약이 있었던 거죠. 전주화약 이후에 농민들의 패전개혁안을 직접 실행에 옮긴다. 그게 바로 집강소의 설치. 이게 우리가 1차 봉기 때 순서를 따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이 이제 일본의 준동인데 지금 미음번에 군국기무처라고 있죠. 네, 요거 주목하세요, 요거. 갑오개혁 1차를요, 갑오개혁 1차라고 대놓고 쓰지 않고 돌려서 표현해요. 그 1차 추진의 중심기관이 군국기무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본의 준동으로 경복궁 장악하고 나서 군국기무처 설치해서 갑오개혁 1차가 추진될 것이다.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바로 2차 전투니까 우금치 전투가 되겠죠. 우금치 전투.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리은, 리을. 네, 그 다음에 디귿, 리은, 리을. 그 다음에 기역, 미음. 디귿, 리은, 리을, 미음, 기역. 오?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네, 2번. 저 잘못 봤어요. 네. 그래서 디귿, 리은, 리을, 미음, 기역. 그래서 2번. 이렇게 있죠. 정답. 그래서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를 따질 때 어느 줄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학의 가장 까다로운 순서 문제 봤는데 얘기 드린 대로요. 뭐가 몇 월 이게 아니라 어느 줄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의 순서를 하시면 정답을 조금 더 빨리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